회장님, 주변 임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최강민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구조요원은 언제 와? 비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최강민의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사장 정만수와 회장 최강민에게 일어난 과거와 현재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국밥 한 그릇의 고요한 일상. 새벽 5시 반 서울역 근처 골목 안쪽 쪽방촌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만수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죠.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벽에 걸린 달력을 비춥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또 하루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천재 개발자 정만수, 혁신적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새 지평을 열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세월의 무게에 눌려 구겨져 있었죠. 만수는 그 스크랩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영광이었으니까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봅니다. 73의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 거울 속에서 마주 봅니다. 한때는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었던 손이 이제는 거칠어진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키보드를 두드리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만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말끔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들처럼 바쁘게 출근길을 서둘렀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는 하루 한 끼를 위해 남의 그릇을 씻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네 국밥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이곳은 만수에게 유일한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할게요.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만수는 뒷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 찬물이 손가락 끝을 얼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엔 내가 만든 기술이 수백억을 벌어줬었지. 지금은 국밥값도 남 눈치 봐야 하니. 혼잣말이 설거지하는 물소리에 묻혀 들립니다. 한때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던 손이 이제는 남의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밤을 새워 코딩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매달렸던 그 알고리즘이 지금은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밥알과 진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받아들며 만수는 작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뜨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A1전자가 공개한 신제품은 기존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칩셋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기업 A1전자의 신제품 발표회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최강민 회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A원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든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술 설명도를 보는 순간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설계했던 알고리즘과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그 복잡한 회로 설계, 데이터 처리 방식, 심지어 변수명까지도 자신이 만든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집 안의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만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최강민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우리는 향후 10년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강민의 말에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한때는 함께 꿈을 품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아니 동생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기술을 훔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넌 여전히 나를 모른 채 하는구나. 작게 중얼거린 혼잣말이 국밥집의 소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화면 속 최강민은 여전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고 만수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식어가는 국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이 챕터 로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그날 오후 만수는 국밥집에서 본 뉴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쪽방으로 돌아가 벽에 붙은 옛 신문 스크랩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설계 알고리즘의 아버지 정만수라는 헤드라인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만수는 중얼거리며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A원전자 본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만수는 역 출구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A원전자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압도적인 위용에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A원전자의 최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기술로 만들어진 거구나.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저 화려한 건물도 저 많은 직원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귀국 기념 행사가 있다던데요? 네, 7층 대회의실에서 임원진 회의 후에 간단한 리셉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강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발표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주가도 5%나 올랐고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기술은 우리만의 독점적인 것이니까. 최강민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최강민 일행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최강민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주변 임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최강민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의료진은 어디 있어? 사람들의 외침이 로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만수는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강민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경험상 기도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증상이었거든요. 구조요원은 언제 와? 비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최강민의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최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누추한 행색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혀가 말려 들어갔어. 숨길이 막혔어. 내 손 좀 빌려줘. 만수가 외쳤습니다. 임원들이 만류했지만 만수는 이미 최강민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처럼 굽은 손가락으로 최강민의 목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당장 떨어져.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의 턱을 들어 올리고 목 부분을 정확한 위치에서 눌렀습니다. 동시에 가슴 부분도 리듬감 있게 압박했습니다. 젊었을 때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강민이 갑자기 푸아 소리를 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린 것이었습니다. 살았다. 회장님이 숨을 쉬신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의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최강민을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흐릿한 눈으로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의 동료였습니다. 형님? 최강민의 작은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만수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장은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와 최강민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들이 그 한순간에 모두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저 노숙자가 누구냐? 형님? 이라는 최강민의 작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이 저 누추한 행색의 노인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보안팀장은 여전히 만수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행인일 뿐이에요. 비서실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여전히 만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만수 형님이세요? 최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최강민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노숙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끌고 나가. 어디서 굴러들어온 노숙자가. 보안팀장이 소리치며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명의 경비원이 만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저 사람. 회장님이 숨쉰 순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직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만수가 최강민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생명의 은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민은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며 주변을 제지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분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장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다른 일은 나중에 정리하죠. 하지만 최강민은 계속해서 만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최강민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함께 꿈을 키우던 동반자가 이토록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강민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수십 년간 속으로만 사겨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임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최강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시고 호흡도 안정되었네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최강민이 들것에 옮겨지면서도 만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병원에. 하지만 비서실장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안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 사람 신원 조회하고 일단 별실에서 대기시켜. 비서실장의 지시에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최강민이 병원으로 떠난 후 로비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회장님이 형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설마 정말 아는 사이일까요? 아무래도 옛날 사업 파트너였던 것 같은데.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회사 회의실에 격리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예전과 다름없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자신 같은 사람들의 아픔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만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기업과 맞서 싸우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모아온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쪽방에 보관해둔 개발 노트와 설계 도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창밖으로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차 안에는 한때 가장 소중했던 동료이자 지금은 원수가 된 최강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원전자 법무팀 차장 김정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물어보세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드디어 긴 침묵이 끝나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4챕터 숨겨진 과거의 조각들. A원전자 12층 회의실에서 만수와 김정호 차장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차장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공식적인 조사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성함과 나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수, 73입니다. 잠시 후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1988년 테크노피아 창립 멤버이신 정만수 씨가 맞습니까? 테크노피아는 A원전자의 전신이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일을 알고 있다니 놀랍네요. 회사에서 그런 기록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나 보군요. 김 차장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공식 기록에서 정만수의 이름은 거의 지워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계라. 한때는 형제 같았죠. 함께 밤을 새워가며 꿈을 키우던 동반자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홍보팀 이사 박상우입니다.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이사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각종 뉴스 기사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벌써 언론에 나갔습니다. A원전자 회장, 신원불명 노인에 의해 구조회장이 노숙자를 형님이라 불러 화제 이런 식으로요. 박 이사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오늘 일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김 차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정만수 씨, 혹시 언론에 무슨 말씀을 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하지만 만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발표회에서 공개된 그 인공지능 칩셋 기술, 정말 A1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10년간 개발한 결과물이죠. 박 이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987년에 작성한 이 설계도는 뭘까요? 만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손으로 그린 복잡한 회로도와 알고리즘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198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만수가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희와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 알고리즘을 완성했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최적의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테크노피아, 기술 유토피아라고 지었던 거였습니다.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정만수 씨의 이름이 없는 건가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강민희는 혼자서만 살아남기로 결정했거든요. 당시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핵심 개발자 한 명만 남겨두라는 것이었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희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건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회사에서 쫓겨났고 제 이름으로 된 특허들도 모두 강민희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자 개발한 기술들까지도요. 지켜주려고 했어. 형님은 너무 정직해서 회사엔 안 맞았어. 만수가 최강민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때 강민희가 한 말입니다. 자신이 저를 구해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거리로 내몬 것과 다름없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이사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 씨, 이미 20년도 넘은 일이고 법적 시효도 지났을 텐데요. 만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법적 다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건가요?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제 이름이 제 기술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장님이 깨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정만수 씨를 찾으신다고 하시네요.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군요. 강민희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김 차장과 박 이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만수 씨, 혹시 증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 차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37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있죠. 개발 노트, 설계도면 회의록. 모든 것이 제 쪽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만약 그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A원전자는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었거든요. 30여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챕터 무너지는 위선의 탑. 그날 밤 9시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A원전자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A원전자 최강민 회장, 로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신원불명 노인에 의해 기사회생 회장이 구조자를 형님이라 부른 충격적 장면. 앵커들의 목소리가 전국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A원전자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상우 이사는 밤늦게까지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대며 보도 톤을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니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 일면에는 A원전자 관련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A원전자 주가 15% 급락, 투자자들 불안 심리 확산, 증권가에서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에 금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VIP 병실에서 최강민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과 만수의 어제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회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몸이 먼저입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최강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만수 형님이었구나. 최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37년 전 함께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연구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새 코딩하던 날들, 성공하면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다짐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한편 A원전자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가총액이 5조 원 넘게 증발할 수도 있어요. 재무담당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만수라는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과거 테크노피아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장님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상무이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의 건강 상태도 문제지만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해결책이 뭔가요?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정만수라는 사람을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 해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강민의 30년 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만수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원전자 직원들이 그를 데리고 왔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만수 씨, 회장님 면회 전에 몇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김정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언론과 접촉하지 마시고 SNS나 인터넷에 어떤 글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대화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 차장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군요. 그런 게 아니라 회사 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서요. 김 차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VIP 병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갔습니다. 최강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형님, 최강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만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최강민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거리로 내몰고 내 뇌에서 나온 걸로 1,000억을 벌었냐? 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7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의 기술이 없었다면 오늘의 A1전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최강민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만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거지. 최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누구 피해? 너 피해 말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37년간 거리에서 굶으며 살았는데 내 피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 씨,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요. 비서실장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협박했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강민아, 이번엔 내가 거리로 나앉을 차례인 것 같구나.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37년 만남이 다시 한번 끝났습니다. 밤이 되자 A1전자 보안팀은 만수를 회사 근처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6챕터 기억을 담은 노트와 반격의 서막.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쪽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37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보물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먼지가 쌓인 개발 노트 12권, 손으로 그린 설계도면들, 그리고 테크노피아 시절의 회의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치자 1987년 6월 15일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자동 설계 알고리즘 초안 만수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공식들과 도표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최강민의 서명도 함께 적혀 있었죠. 이제 써먹을 때가 왔구나. 만수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A1전자 본사 앞 광장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1전자 본사 정문 앞에 도착한 만수는 가방에서 커다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마이너스 37년간 숨겨진 기술 도용의 실체라고 써진 피켓이었습니다. 혼자서 만든 조잡한 피켓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소중한 무기였습니다. 1987년 정만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A1전자가 도용했습니다. 만수가 혼자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만수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어제 뉴스에 나온. 맞아요. 회장 구해준 그 할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개발 기록들이에요. A원전자 로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노인이 또 왔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노트를 보세요. 만수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1987년 12월 23일 인공지능 자동설계 알고리즘 완성. 개발자 정만수, 검토자 최강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자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37년간 할 말이 많았거든요. 기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 테크노피아를 공동 창업했을 때 저와 최강민은 세상을 바꾸려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때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제가 개발한 기술들이 모두 최강민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구경꾼들 중에는 A원전자 직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민호 과장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그 노트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개발자라서요. 만수는 기꺼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의 원형인데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개발자들도 모여들어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이네요. 이 변수 처리 방식이 똑같아요. 회장님이 창업 아이디어를 혼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A원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회사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직원들까지 만수의 편에 서는 것 같았거든요. 본사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12층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직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홍보팀 박상우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SNS에도 현장 영상들이 퍼지고 있고 언론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 노인을 당장 저지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법무팀 김정호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 건 합법적 권리입니다. 함부로 제지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한 이사가 음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저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정신질환 이력이나 범죄 기록은 없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만수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제 이름이 제 기술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시민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 3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A원전자 기술 도용 의혹 창립자간 37년 복수국 각종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올라갔습니다. 만수의 1인 시위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저갈 무렵 만수는 피켓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요. 그의 다짐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민아, 내 차례다. 37년간 혼자 싸워온 외로운 전쟁에 드디어 동료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7챕터 깨어난 회장, 무릎 꿇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A원전자 본사 앞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수의 이야기가 SNS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기술 도용 진실 규명하라. 정의는 살아있다. 시민들이 만든 피켓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개발 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시위로 목소리는 쉬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확고해져 있었죠. 여러분, 어제 A원전자 개발팀 직원 3명이 더 저에게 와서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수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A원전자 본사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최강민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최강민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시니 안에서 쉬시는 게. 비서실장이 말렸지만 최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37년간 미뤄온 일을 이제 끝내야 한다. 휠체어가 광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이 최강민을 발견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A원전자 회장이 나왔다. 드디어 나타났네. 수백 명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최강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만수와 최강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7년 만에 진실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강민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그대로 가겠습니다. 최강민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최강민이 만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광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형님, 최강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개발 노트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37년간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A원전자 임직원 여러분. 최강민이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광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최강민의 첫마디에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뇌와 시간, 그리고 신념을 훔쳤습니다. 최강민이 만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A1전자의 핵심 기술들은 모두 정만수 형님이 개발한 것입니다. 최강민의 고백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설계 알고리즘, 자동화 생산 시스템, 심지어 최근 발표한 신제품까지도 모두 형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A1전자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비서실장이 말리려 했지만 최강민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의 요구에 따라 형님의 이름을 모든 특허에서 삭제했고 혼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장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결과 형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직업도 심지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최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7년간 저는 형님의 기술로 부와 명예를 누렸고 형님은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7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가해자가 직접 증언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만수 형님께 사죄드립니다. 최강민이 휠체어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비서들이 부축했지만 최강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3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광장이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A1전자의 핵심 임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최강민을 따라 만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을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임원들의 사죄가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7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민아,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야 끝나는구나.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강남 한복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강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수는 손을 내밀어 최강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두 사람이 37년 만에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광장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짓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8챕터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다음 날. 그날 밤 A1전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강민의 공개 사죄 이후 회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사임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7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가도 폭락했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재무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강민은 이미 준비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만수 형님을 명예기술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술 개발은 형님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노인을 회사에 들여온다고요? 그분은 이미 70이 넘으셨는데요. 하지만 최강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님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A원전자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첫날이었거든요. 37년 만에 다시 개발자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A원전자에서 보내준 차가 쪽방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고문님 모시러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숙자 취급받던 자신이 하루 만에 고문님이 되었으니까요. 본사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고문님 환영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영에 만수는 감동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노숙자라며 쫓아내던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최강민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37년간의 원한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가 안내받은 곳은 50층의 최신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화려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하 창고 같은 곳이 편해요.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만수의 뜻을 존중해 지하 1층의 작은 연구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기분이네요. 만수가 낡은 책상 앞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자 복잡한 코딩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보는 개발 환경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한 번 익힌 기술은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개발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만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알고리즘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처리 속도를 3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팀장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왜 우리는 이걸 못 봤을까요? 오후에는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수가 연단에 올라서자 500여 명의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왔습니다. 37년 전 저와 최강민 회장은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A원전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만수의 다짐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만수는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 건물의 주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만수가 혼잣말했습니다. 최강민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니.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말이야. 그런데 형님, 앞으로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거든. 좋은 생각입니다. 당장 시작하죠. 최강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악수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A원전자의 변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A원전자 기술 원조자 정만수 씨 영입 37년 만에 화해, 새로운 출발점 되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쪽방촌 국밥집에서는 할머니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분이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쪽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개발자 정만수가 되었다. 37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내 기술 위에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장년 시청자들은 만수의 이야기를 통해 정의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정만수의 37년 인내와 최강민의 늦은 참회는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기술을 도용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만수가 원수를 구하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부나 명예가 아닌 정직과 용서에 있음을 배웁니다. 나이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만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삶의 교훈을 전해줍니다.